자궁 근종은 자궁을 이루고 있는 근육 세포가 종양으로 바뀌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단단한 혹이 되는 것을 말한다. 여성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 가장 흔한 양성 종양으로 전체 가임기 여성의 3명 중 1명에게 발생할 만큼 흔한 질환이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 세포에서 자라나는 양성 종양입니다. 흔히 단일 클론 종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궁 근종 세포가 커져서 생기는 그런 종양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해악은 없고 혹 이것이 암으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암하고는 전혀 관련이 전혀 없는 유전자적으로 다른 그런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궁 근종은 35세 이상 여성들에게 주로 발병되지만 최근에는 20대 여성들도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자궁 근종은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관찰과 치료가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 근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을지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하준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이제 자궁 근종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정기 검진으로 산부인과 가시면 자궁 근종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어렵지 않게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자궁 근종, 몸에 뭐가 있다고 하면 이거 암이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뭐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렇게 지레 겁부터 좀 먹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주제인 자궁 근종, 어떤 질환일까요? 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 세포가 하나가 커져서 생기는 단일 클론 종양으로서 양성 종양 중에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30대에서 보통 40%에서 50%, 그다음에 50대에서 7, 80%를 가지고 있는 가장 흔한 종양이지만 수술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폐경 때까지 별 문제 없으시다면 그냥 근종을 가진 채로 지내시면 됩니다. 자궁 근종은 이제 자궁 근육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궁 근종,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35세, 5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연령대마다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연령대별로는 좀 어떨까요, 교수님? 보통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이제 발견이 돼서 그냥 지내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몸에 빈혈을 일으킨다거나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뭐 통증이나 불편감이 호소가 되시면 병원에 오시게 된 연령대가 보통 40대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는 연령대 보면 대부분 이제 30, 40대보다는 40대 중반이 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10명 중에 7, 8명은 가지고 있는 정말 흔한 질환이 오늘의 주제인 자궁 근종인데요. 자, 이 자궁 근종, 그럼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교수님? 자궁 근종의 발생 원인은 이제 크게 유전자 이상하고 그다음에 호르몬 이상으로 이제 확인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전자 이상으로서 보면은 한 개의 세포에서 발생된 비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으로 약 40%에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자궁에 생기는 암인 육종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육종하고는 완전 다른 질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양성 종양입니다. 네. 또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의 그 역할에 의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폐경 후에는 커지거나 그다음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궁 근종의 발생 원인, 유전자와 호르몬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들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궁 근종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일까요? 네. 자궁 근종의 위험 인자로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유병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축적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경 연령이 빠르고 또 산과력으로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출산력이 적으신 분.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 그 배란이 되면서 호르몬에 노출되는 그런 역할이 있을 때 네. 자궁 근종이 이제 더 위험 요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집안에 이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차 친척들일 경우에는 보통 2.5배 이상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흑인이 백인보다 훨씬 2.9배 정도 많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비만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그 지방세포가 좀 약간의 그 변화 과정을 통해서 네.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변하고 그것이 에스트로겐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 약간 있기 때문에 비만하신 분도 자궁근종의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지방 세포들이 많아지면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효소 단계 반응을 거치면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더 잘 생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이제 여성 호르몬이나 경구 피임제 드시는 분들은 혹시 여기에 있는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혹시 내 근종을 커지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약의 용량으로서는 네. 그게 커질 정도의 그게 양 용량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경구 피임제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근종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좀 짚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자궁근종의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있지만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궁근종의 증상은 이제 대부분이 또 무증상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보통 30에서 50% 정도 증상이 생깁니다. 네. 가장 큰 증상으로서는 이제 생리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되는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생리 때 통증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통이나 아니면 이제 부부관계할 때 성교통, 그다음에 월경통, 그다음에 이제 변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만성 골반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근종의 크기가 커지면 이 배에서 이렇게 만져질 정도의 이렇게 사이즈가 되면 만져줘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수술한 사이즈 보면 보통 13cm 이상 되는 그런 분들은 근종이 13cm요? 네네. 보통 자궁의 크기는 4에서 5cm 정도 되거든요. 네. 엄청 큰 근종이네요. 엄청 크죠. 네. 네. 보통 신생아 아기가 태어날 때 머리의 직경이 10cm 정도 됩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방광을 눌러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관을 막아서 콩팥에 물이 차는 수신증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직장을 눌러서 변이 안 나오는 변비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변통이나 소화장애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얘네들이 그 자궁 밑으로 이제 빠져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커지다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 유경성이라고 해서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목이 그런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걔네들이 질 쪽으로 빠져나온 경우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출혈, 통증 같은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자궁근종은 뭐 크기나 개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위치에 따라서 이 자궁근종을 분류해 볼 수 있잖아요, 교수님. 네. 한번 분류를 좀 해볼게요, 교수님. 보통 이제 분류 방법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흔하게 보통 70에서 90% 차지하고 있는 근층내 근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근층내 근종이요? 네, 자궁 근육 안에 근종이 커지는 건데 네. 요 위에 맨 위에 아, 보시는 요 부위 사이에. 예, 근육 네. 사이에서 자라는 게 근층내 근종입니다. 네. 가장 흔한 증상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막하 근종이라고 해서요. 네. 바깥쪽으로 자라는 이제 장막하 근종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그런 근종이지만 네. 얘네들이 이제 방광을 압박하면은 이제 빈뇨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장을 압박하는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변비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유경성 근종은 이제 장막하 근종하고 여기 보이는 점막하 근종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이 점막하 근종은 질 쪽으로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이럴 경우에는 출혈량이 많아서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이 점막하 근종이 사실은 수술에 적응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자궁 안쪽으로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네. 생리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그리고 월경 과다가 있고 그다음에 부정 자궁 출혈이 생기면서 한번 출혈이 생기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네. 보통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대를 사용하게 되는데 네. 생리대보다는 이제 아기 기저귀를 사용하는 그 정도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이제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난임하고 유산하고의 연관성이 좀 많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막이라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착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부분에 이제 근종이 생기게 되면 난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살짝 간략하게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 자궁 내막은 수정란이 착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장소를 제공한 곳이 아무런 상처 없이 매끈하게 돼 있다면 네. 착상하기 되게 용이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근종이 있어서 울퉁불퉁하거나 염증 때문에 상처가 생긴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착상을 못하게 되고 착상이 잘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착상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하게 착상되기 때문에 조기 유산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추후에는 태반이 만약에 그쪽에 붙어버리면 태반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도 좀 생기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도 좀 쭉 해봤는데요. 자궁에 근종이 있다 하면 아무래도 통증이 좀 가장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내원하면 이제 좀 진단을 받아볼 텐데 진단법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수님. 이제 첫 번째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환자의 병력을 청취를 하게 되는데요. 네. 대부분은 일단 증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궁 출혈이라든가 그다음에 월경과다,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갑작스럽게 건강검진에서 네. 빈혈이 생겨서 만성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하복부 압박감, 그다음에 빈뇨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골반 내진과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는데 네. 초음파 검사가 가장 쉽고 비용이 효과적인 검사라서 초음파 검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궁의 점막하 근종하고 그다음에 용종하고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생리식염수 주입을 해서 초음파를 보는 그런 촬영법을 해서 점막하 근종과 그다음에 자궁 내막 용종을 감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초음파를 보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근종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공명 영상, 흔히 말하는 MRI를 사용해서 수술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가장 많이 하고 또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초음파 검사잖아요. 네. 초음파 검사 좀 살펴볼까요? 네. 초음파 검사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 자궁은 초음파를 보면 이제 앞뒤 이제 전면에서 후면으로 보게 되면 네. 자궁이 이제 가운데 우리 몸 안에 가운데를 위치하고 있고요. 가운데 이 보이는 부분이 자궁 내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이 가운데 세 가지 네. 줄이 보이는 부분이 네. 자궁 내막인데 이거는 배란기 때의 자궁 내막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이제 보통 생리하고 14일 전후로 됐을 때 네. 이런 정도의 모양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 자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점막하 근종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아까 보이는 자궁 내막에서 안쪽에 보이는 음영이 보입니다. 이런 음영이 이제 점막하 근종이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안쪽으로 자라고 있는 점막하 근종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의사 선생님들은 초음파나 영상 검사 사진을 워낙 많이 보시니까 구분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래도 검사하시다가 용종인지 근종인지 약간 헷갈리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맞습니다.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실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초음파를 보는 초음파 자궁 조영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도뇨관이라고 해서 네. 그 도뇨관을 작은 도뇨관을 질을 통해서 자궁 안쪽에 위치하고요. 풍선 발론을 집어넣어서 생리식염수를 안에 넣고 그다음에 초음파를 보게 되면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영상들은 용종입니다. 저 동그랗게 생긴. 네네, 이게 용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종과 근종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내막에 생기는 근종을 살펴볼 수 있는 초음파 자궁 조영술까지 살펴봤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위치 중에 하나, 근층 내에 있는 근종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근층 내 근종은 초음파를 보시면 자궁 근육에 이렇게 동그랗게 음영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 내막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근육 안에 이렇게 커지는 근육에 생기는 그 종양이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보시는 모식도로 보시면 네. 여기 가운데 근육에서 자라는 것들이 이제 근축 내 근종입니다. 네. 가장 흔한 유형이긴 합니다.
장막과 내막 사이에 있는 근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근종이죠. 다음으로는 가장 바깥쪽이죠. 장막 하쪽에 생기는 근종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장막하 근종은 지금 초음파 영상에서 보시듯이 자궁하고 약간 바깥쪽에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확실히 네. 좀 떨어져 있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장막하 근종인데요. 장막하 근종은 처음에 작은 사이즈일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이런 그런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근종이긴 하지만 네.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네. 주변 장기를 누르게 되면 역시 수술에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이제 방광 쪽을 누르면 이제 빈뇨나 수신증 같은 게 생기고 네. 직장이나 장 쪽을 누르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변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염전이라고 만약에 꼬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교수님. 꼬이는 경우는 통증을 굉장히 많이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분포를 하게 되는데 동맥혈관은 압력이 세서 잘 네. 들어가지만 정맥혈관은 들어간 피가 나와야 되는 혈관이거든요. 네. 근데 압력이 낮기 때문에 꼬이면 그 안쪽에 피가 이제 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통증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면 이제 바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막하 쪽에 생길 수 있는 근종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 어떤 검사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관찰하다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희가 이제 MRI라는 그 자기 공명 영상을 이제 저희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음파로 보는 것들은 이제 단면을 보는 거고요. MRI는 이제 여러 단면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종의 위치하고 그다음에 근종의 개수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면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근종의 위치를 찾아서 아주 작은 사이즈의 근종까지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공명 영상을 촬영합니다.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근종이 여러 개의 근종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런 검정색 음영으로 보이는 것들이 다 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근종이 많으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진만으로 봐서는 환자가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없다고요? 네, 저렇게 사이즈가 근종이 많은- 지금 개수는 많지만 네. 한 개의 사이즈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배를 눌렀을 때 촉지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크기의 근종들은 자궁 내막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네. 출혈이 좀 생리량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자궁 근종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십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주변에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괜찮다라는 그런 동료의식 같은 게 좀 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기 검진을 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출혈량이 많아지고 배에서 뭐 만져졌을 경우에는 갑자기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좀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되면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자궁을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궁근종의 진단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근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궁 근종은 가임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부인과 질환 중 하나로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어려운 편이다. 다행히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드물지만 크기, 위치, 개수에 따라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어지럽고 생리통도 좀 심해진 것 같아서 왔어요.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 3년 전쯤부터요. 네. 그러면 추가로 증상이 더 심해진 건 언제부터 있을까요? 최근 한두 달 정도 생리양도 엄청 많아지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혹시 바로 누워 있을 때 배에 뭐가 만져지는 게 있는가요? 딱딱한 것들이? 네, 누워서 배 만져봤을 때 좀 딱딱하고 볼록하게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자궁 근종의 주요 증상은 월경 과다,
골반 통증, 변비, 빈뇨 등을 들 수 있다. 간혹 근종의 크기가 아주 큰 경우 아랫배에서 만져지기도 하는데 증상이 있다면 정밀한 진단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 환자분은 30대 후반의 환자로서 자궁 근종이 복부에서 만져지는 환자입니다. 또한 빈혈이 심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자궁 근종의 수술적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 트렌드는 로봇 수술로 인해서 자궁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골반 내진 검사를 통해서도 발견되지만 가장 효과적이면서 편리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를 들 수 있다. 또한 점막하 자궁 근종 진단을 위해서는 생리식염수를 자궁 내에 주입해가며 검사를 하는 초음파 자궁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 밖에 자궁 선근증과의 감별을 위해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수술하시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증상은 따로 느끼시는 게 있나요? 일단 생리통이 줄었고 전보다 생리량이 줄어서 그 어지럽고 한 거는 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 같아요. 수술 전 사진에서 배에 튀어나온 종괴가 보이는데 수술 후에 이게 없어졌거든요. 따로 느끼는 증상이 있나요? 네, 여기 만져보면은 여기 배꼽 주변에 항상 딱딱한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자궁 근종 때문에 임신이 두려워서 계획을 좀 하기 두려웠을 텐데 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앞으로 준비해보려고요. 자궁 근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족력이 있으면 발생 위험도 높아지며 이른 초경이나 고령 임신, 비만 등도 자궁 근종의 위험 인자로 손꼽힌다. 이 환자분은 30대 중반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자궁 근종이 너무 많아서 임신을 좀 꺼려하셨던 환자분입니다. 수술을 하였고 3개월이 지난 후 지금은 증상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수술 후 3개월 지난 후부터 임신 시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적극적인 임신을 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자궁 근종이 빠르게 자라지 않는다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켜보면 된다. 증상이 심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자궁 근종 치료법은 근종의 수와 조직의 유착 여부, 크기와 위치에 따라 약물 치료, 호르몬 요법, 수술 치료 등으로 나뉜다. 특히 최근에는 개복 수술이나 자궁 적출술이 아닌 로봇 수술을 통해 가입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안전하게 자궁 근종을 제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자궁 근종은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궁 근종의 개수가 많아지고 너무 커지게 되면 자궁을 적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기 검진 및 그다음에 좋은 수술 방법 또 약물 치료 등이 있어서 정기 검진만 잘 하신다면 자궁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악성암과 달리 성장 속도가 느리고 변이를 잘 일으키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난임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자궁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3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자궁 근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방금 전에 영상으로도 임신을 준비하는 환자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하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궁 근종과 난임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자궁 근종이 있을 경우에는 세 가지 타입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중에서 임신하고 가장 관련성이 있는 거는 점막하 근종입니다. 가장 안쪽이죠. 네. 자, 자궁 내막의 안쪽으로 자라는 점막하 근종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정란이 착상을 하게 될 때는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이 자궁 내막 안쪽으로 근종이 자라고 있다고 그러면은 수정란이 착상할 위치가 많이 변형이 되거나 그다음에 수정란이 착상할 위치가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임신될 확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네. 깨끗하게 정리된 그런
밭에서 농사를 짓는 거하고 네. 자갈밭에서 농사 짓는 거하고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정리된 그런 논이나 밭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 잘 자라는 건 마찬가지로 네. 자궁 내막도 깨끗이 잘 정리돼 있어야 수정란이 잘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치료하신 케이스 환자분 한 분 정도만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환자분 중에 이제 한 20대 후반에 그 젊은 여자분이 어머니 손에 이제 끌려서 오신 거예요. 왜 어머니 손에? 네. 자궁 근종이 너무 많은데 많은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젊은 친구가 이제 수술을 이제 무섭다고.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아. 또 미혼인 여성들이 사실 산부인과 오는 게 많이 꺼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대부분 어머니 손에 의해서 끌려오는데 근종이 7cm부터 이제 여러 종류의 사이즈가 가지고 한 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 환자를 보고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결혼 의상이 없다, 결혼할 의향이 없다. 왜냐하면 근종 때문에 네. 아기도 이제 낳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로봇 수술로 해서 자궁 근종만 제거를 하고 네. 환자분한테 일단은 좀 용기를 가지고 결혼도 하고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술 후에 있는 사진들을 추적 관찰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 정상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애를 두 명이 낳았습니다. 두 명이나 네, 낳았어요? 그래서 아. 저희 병원에서 이제 2명을 A를 낳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신문에 기사가 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근종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고 떼어내면 임신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희망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일단 병원을 내원해서 네. 수술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합병증이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합병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임신 중에 합병증으로 보면은 그 유산될 가능성이 아까 좀 높다고 말씀드렸듯이 유산 네.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자궁 근증이 그 자궁의 그 위쪽 펀두스라고 하는 그 위쪽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조기 수축을 또 유발해서 조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위치에 따라서 태반 조기 박리가 될 수 있고요. 분만 후에 자궁 근종이 있는 부위는 그 수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분만 후 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아기가 내려오는 길에 자궁 근종이 큰 게 있다면 난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지 않게 돼서 자연 분만을 방해해서 제왕절개 수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 그리고 또 임신 중에 작은 근종 변성이 있는 분들 막 골반통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임신 중에는 이제 여성의 몸에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네. 초반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반, 중반 이렇게 지나가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근종의 자라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서 혈관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괴사가 됩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괴사가 되면 통증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통증이나 눌렀을 때 압통, 그다음 백혈구증과 열도 나고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진통제를 주면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많이 산모들이 좀 괴로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 근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합병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약물 치료를 먼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교수님. 어떨까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오시면 증상이 없으면 일단 기다립니다. 네, 증상이 없는데 치료하지는 않고요. 네. 무증상일 경우에는 그냥 정기 관찰, 정기 검진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내과적 치료를 하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통증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네. 소염 진통제를 주거나 네. 또 경부 피임약을 주기도 합니다. 또 트랜사민정이라고 해서 출혈을 좀 적게 해주는 그런 약제를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커진다고 한다면 생식생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 작용제하고 기량제가 있는데요. 네. 이것들은 이제 수술 전에 그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빈혈이 있을 경우에 이제 이 주사제를 맞으면 생리를 안 하기 때문에 빈혈이 교정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수술해야 되는데 다른 심장이나 다른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못할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약제를 사용하고요. 결국 이게 호르몬 노출을 좀 줄여주는 그런 약제일까요?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뇌하수체에 있는 호르몬을 조절해서 아, 에스트로겐하고 네. 프로게스테론의 분비를
조절하는 그런 작제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자궁근종이 생길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Yes. 호르몬의 노출이 많을 때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노출을 줄여주는 약제를 사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생리를 안 하게끔 하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폐경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수술하자고 하면은 또 뭐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약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근종이 너무 큰 그런 그 난임 환자들한테도 약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임신 초중반기부터는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이제 분비하는 그런 자궁 내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호르몬 노출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내과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교수님?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적응증을 보면요. 호르몬 치료에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빈혈이 있을 경우에고 그다음에 부정 치료가 너무 심하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월경통이나 성교통 등 만성 통증이 있어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 그다음에 근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꼬여서 그다음에 통증이 심하고 또한 점막하 근종이 질로 탈출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바깥쪽으로 자라는 근종이 방광이나 그다음에 요관을 눌러서 빈뇨가 심하거나 콩팥에 무리를 주는 수신증이 생길 경우에 수술하고요. 너무 급격하게 커지거나 폐경이 지났는데도 크게 커진다면은 근종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수술합니다. 또한 반복 유산 및 난임 검사에서 자궁 근종 외에 다른 원인이 없는데 임신이 안 될 경우 이런 경우도 자궁 근종의 원인일 것이라는 생각하에 수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좀 받아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수술 방법도 정말 많네요, 교수님.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술적 방법으로는 근종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종만 절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기존에 계속 사용했던 고식적인 방법인 개복술,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복강경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자궁경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로봇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로봇 수술 방법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궁이 너무 커서 자궁을 살릴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전체 자궁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궁 근종에 그 혈액을 공급하는 그 혈관을 차단하는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이 흔히 말하는 하이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자궁 동맥 색전술이나 하이프는 임신을 계획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강경이랑 로봇 수술이 가장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복강경도 보면 이게 구멍을 하나만 뚫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개 뚫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일, 다공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복강경 수술은 그 배에 구멍을 뚫어서 하는 수술 방법으로서 배에 구멍 뚫는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공과 다공으로 나누어지고요. 네. 기구는 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배 3개에서 4개 정도 구멍을 뚫고 각각의 구멍에 기구를 넣어서 쓰는 방법이 다공 수술 방법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단일공 수술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그 포트라고 하는 이런 그 배꼽에 들어가는 이런 기구를 구멍을 뚫어 놓는 기구를 통해서 네. 여러 가지 복강경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면 배꼽 외에는 흉터가 없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그 복강경 기구는 아까 그 복강경 기구의 그 두께를 보시면 되게 얇습니다. 5mm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종이 클 경우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수술하기 좀 많이 힘들고 네. 그다음에 그 가장 큰 단점이 이제 봉합하는 수처하는 방법인데요. 그게 일자 기구로 돼 있어서 네. 수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로봇 수술 방법인데요. 네. 이 로봇 수술의 커다란 장점은 앞에 있는 그 관절이 손목처럼 움직일 수 있어서 사람 손처럼. 네, 봉합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에서 수술하고 나서의 그 봉합을 했을 경우에 네. 힘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디펙트라고 해서 공간이 좀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로봇 수술로 하면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로봇 수술을 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근종의 수술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교수님이 직접 치료를 하셨던 환자분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도 뭐 이야기해 주셨지만 근종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해볼까요, 교수님? 네. 예전 같으면 네. 지금 그 환자들이 근종이 너무 커가지고 배에서 만져진다거나 뭐 10cm가 넘으면 자궁을 적출하는 것들이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수술 방법들이 많이 발달되고 그다음에 또 로봇 수술이라는 그런 또 새로운 더 디바이스가 장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제 환자를 보시면 44세 여성 환자입니다. 네. 증상으로는 이제 생리가 과다 생리로 해서 빈혈이 정상적인 여성은 12가 정상인데 이분은 네. 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요. 네. 6.5니까 반이죠. 네. 그 MRI 사진을 보시면 13cm 정도 되는 근종이 있고요. 진짜 뒤쪽으로, 크네요. 네, 뒤쪽으로도 한 7cm 정도 되는 근종이 2개가 있습니다. 자궁은 그럼 자궁이 어디 있고 근종이 어디 자궁은 요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자궁이 앞뒤로 다 눌려서 거의 작아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타 병원에서 자궁을 띄라고 이제 적출을 하라고 네. 해서 이제 저를 찾아온 환자입니다. 네. 이 환자는 본인의 배가 만져집니다. 이 근종이. 이 정도로 크면 네. 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생아의 그 머리 직경이 10cm거든요. 근데 이 근종은 13cm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자궁 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보통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은 3, 4년 정도 걸리거든요. 아, 이 근종이 자라기까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되고 나서 네. 갑자기 커진 거거든요, 이 환자분도. 갑자기 저렇게 크게 커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정기 검진을 하면 커진다라는 걸 느낌이 있으면 좀 자주 검진을 해서 수술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네. 이게 너무 커져서 오면 이제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나 병원 그 종합병원 선생님들도 긴장을 하고 당황해서 뭐 자궁을 띄라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네. 수술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복강경으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로봇 수술을 하고 로봇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복강경은 저 13cm를 잡아당길 만한 힘은 안 돼서요. 아, 지금 복강경은 안 되고 요 지금 보시는 집게같이 생긴 걸로 잡아 들어 올려서 어머. 네, 보이시죠? 이제 네, 저 지금 동그란 저게 지금 근종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지금 자궁 근종입니다. 진짜 크네요, 교수님. 그래서 이거 다 띈 상태고. 어머.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봉합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여기 바브드 수차라고 하는 이제 돌기가 달린 실입니다. 아. 이걸로 특수한 실로 이제 꼬매게 되고 네.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세 겹으로 꼬매면서 지금 맨 마지막 층을 지금 꼬매는 거를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게 실도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조정 가능합니다. 진짜 정교하네요. 네, 그래서 당기는 것도 파워가 되게 세서 아. 굉장히 조절이 가능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근종입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자궁이고요. 이제 제거를 한 근종을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자를 기억하시면 이게 13cm 정도 되는 근종이고요. 진짜 크다. 이게 네. 7cm 정도 되는 근종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배꼽 일일이 다 나온 거거든요. 보통 자를 보면 이제 배꼽 들어간 것까지 포함하면 3에서 3.5cm 정도의 흉터가 있는데요. 요 사이즈로 해서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흉터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좀 흉터가 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렇게 근종을 딱 떼어내고 난 다음에 환자분은 뭐라고 딱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게 통증이 일단 사라지는 건 물론이겠고요. 일단은 배가 쑥 들어갔다고 얘기하시고요. 아. 바지 사이즈가 줄었다 뭐 이런 네. 얘기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에 통증하고 근종에 때문에 생긴 출혈이 조절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너무 좋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면 한 50세 정도, 40세에서 50세 사이에 근종이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뭔가 배가 계속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게 뱃살이 아니라 근종일 수 있겠네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뱃살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오셨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근종이 커진 거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기 검진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 근종을 제거해본 환자 케이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근종의 개수가 많은 환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좀 하셨을까요? 네, 지금 이 환자분은 35세 여성 환자분으로 미혼입니다. 네. 미혼이시고 환자분이 과다생리, 생리가 너무 많아서 혈색소가 6.0이고요. 그다음에 생리통이 너무 심하고 또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그 MRI를 찍어서 위치 관계를 파악했더니 네. 근종이 좀 큰 사이즈의 근종이 4개 정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지금 떼어내고 있는 저 고무공 같은 게 근종인 거죠? 네, 떼어내고 지금 이제 포켓을 넣어가지고 근종을 꺼내고 하는 사진입니다. 네, 수술한 이제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꺼낸 다음에 아까처럼 그 사진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 환자에서 꺼낸 자궁 근종입니다. 일단은 우와. 보통 이제 7cm 넘는 근종들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4종류의 큰 근종, 작은 근종 5개에서 보통 9개를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진짜 저 돌덩이들 같은 것이 자궁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을까요? 근데 이분도 이제 미혼이시라서 병원 오시는 게 너무 꺼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네.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다 출혈이라든지 아니면 생리통이 너무 심하면 이게 진짜 자궁 근종이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꼭 내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가장 흔한 여성 양성 종양입니다. 흔히 일찍 발견하고 정기 관찰하면 폐경 때까지 수술 안 하고 지내실 수도 있는 질환이지만 약간의 간과를 하고 정기 검진을 좀 놓치신다고 한다면 갑자기 자궁 근종이 커져서 자궁을 보존하지 못하고 자궁을 또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의료진들이 이제 수고가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정기 검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자궁 근종은 꼭 제거할 필요는 없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관찰만 하고 정기 검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기 검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피임약을 복용하면 자궁 근종이 생길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피임약은 자궁 근종에 생기는 거하고 크게 변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폐경기가 되면 자궁 근종은 생기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약간 세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모요? 네. 폐경기가 되면 새로운 자궁 근종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또한 근종이 있던 사이즈도 약간 줄기는 합니다. 하지만 폐경기 이후에 어떤 것들이 초음파상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은 그건 제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자궁 근종이 많아지면 불임의 원인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자궁 근종이 많으면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근종 자체가 임신을 유지하거나 임신이 되는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점막하 근종이긴 하지만 다수의 근종이 자궁에 많이 있다고 한다면 임신을 하거나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함께 건강플러스 잘 보셨다면 이 문제는 같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이 찌면 자궁 근종이 생길 확률이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살이 찌면 그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여러 가지 효소의 단계를 거치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자궁 근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궁 근종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인데요. 예전부터 생리 불순이 있었습니다. 벌써 3개월째 생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건 치료가 필요할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어떨까요? 네, 생리 불순은 연령대별로 좀 약간 원인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폐경기에 가까우신 분들이 생리 불순이 있다면 일단은 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생리 불순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 조절이 이상이 오게 되고 그럼 난소에 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생리 불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경우에 다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를 확인하시면 일단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시청자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이 자궁근종 환자가 발병 연령대가 좀 낮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신과 출산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자궁근종을 가진 채로 임신과 출산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네. 병원에서 보면 임신한 채로 이제 근종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궁 근종 때문에 임신이 안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점막하 근종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임신은 가능하시고요. 자궁 근종 때 임신을 가지신 분들, 아기를 가지신 분들은 일단 정기 관찰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사이즈가 커지는지를 제일 유념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그다음에 출산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잘 관찰하시는 게 좋고요. 출산 후에 자궁 근종의 관리를 잘 하셔야 또 두 번째 임신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자궁 근종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자궁 근종은 네모다.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자궁 근종은 정기 검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검진이다. 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종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얘가 근종이 갑작스럽게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자궁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궁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기 검진하셔서 되도록이면 자궁을 보존하셔서 건강한 여성 생활을 즐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궁 근종은 정기 검진이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궁 근종은 갑자기 좀 사이즈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산부인과 하준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